반갑습니다. 복지 코콕입니다. 오늘은 제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병을 동반하고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질병인지 정상적인 노화인지 이러한 구분이 어렵고요.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고요. 또 한번 발생하면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요.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약물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 저하로 약물 중독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요. 질환 자체가 비교적 가벼워도 의식 장애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하고요.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는 특성도 보입니다. 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가 되면 질환이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의존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계속 가족들에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의존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신체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과 모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체 계통별 주요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선의 소화기계입니다. 먼저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미각이 둔화가 되고요.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고 쓴맛은 잘 느낍니다. 우리는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단짠 음식을 자꾸 찾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가 되고요. 그래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췌장에서의 소화 효소 생산이 감소해서 지방의 흡수력 또한 저하가 되고요.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또 직장벽 탄력성 감소로 인해서 항문 괄약근 긴장도가 저하가 되어서 변실금이 잘 발생을 하고요. 간 기능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가 되어서 약물 중독 현상을 자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소화기계에 대한 질환을 살펴볼 건데 위염, 궤양, 위암, 대장암, 그리고 설사와 변비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지만 시험에서 잘 체크가 가능합니다. 우선에 정상을 살펴보면 위염은 팽만감이나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는데요. 특히 식사 후 서너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궤양은 헬리코박터 균에 의한 감염, 또 속쓰림이라든가 소화불량,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하는 상복부의 불편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위출혈, 위천공, 구멍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협착 증상이 일어납니다. 위암은 천천히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체중 감소라든가 또 식욕 감퇴, 속쓰림, 오심,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빈혈, 피로, 권태감, 그리고 출혈, 토혈, 혈변, 구토, 복부 종양, 덩어리도 생기는 것이 위암입니다. 다음은 대장암인데요. 장 습관의 변화와 또 장 폐색, 설사, 변비, 혈변, 장 출혈에 따른 혈변이 있고요.
점액이 분비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사는 1회 또는 수십 회의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배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설사라든가 혈성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요. 변비는 위 또 대장 반사 감소 및 약화에 따른 장 운동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저장 능력 저하와 관련된 지나친 저잔여 식이를 섭취하면서도 변비가 일어날 수 있고요. 수분과 또 섬유질을 포함한 음식 섭취의 감소, 하재 남용으로 인한 설사를 자주 일으키는 분들은 하재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가 저하되는 경우에 변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요실금과 관련된 염려로 수분 섭취를 제한할 경우에도 변비가 일어날 수 있고요. 항암제라든가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변비가 일어나는 부작용을 겪습니다. 다음은 치료 및 예방인데요. 역시 질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염은 하루 동안 금식을 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이때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은 자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식 후에는 미음 등의 유동식을 섭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된죽을 먹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반드시 안 되고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면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은 약물요법이 이때부터 필요한데요. 약물요법과 함께 식이요법을 같이 해야 되고요. 또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외에도 심신 안정이라든가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반드시 금연이 필요한 것은 위궤양입니다. 다음은 위암인데요. 치료 후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확인 여부를 위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요.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균형적인 식사 역시 중요하고요. 역시 위궤양처럼 검연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위암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장암인데요. 역시 치료 후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 검진이 필요하고요.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를 피하고 통곡식 또 생채소, 생과일 같은 음식들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으로 대체를 하셔야 하고요.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이라든가 가공식품 또 인스턴트 식품, 훈연 식품을 피합니다. 금연, 절주, 소화에 도움이 되는 적당량의 운동을 하셔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루에 생수를 6잔에서 8잔 넉넉하게 마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설사인데요. 우선에 심신을 안정시키고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를 합니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셔야 하고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합니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요. 이때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으로는 매운 후추라든가 아니면 카페인이 든 음료수, 술, 또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 등이 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설사를 할 때는 그러한 음식물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비인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식이섬유, 식물성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요. 유산균이 다량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 섭취, 그리고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변이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체조,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대장의 운동력을 높이고요.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또 돕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길러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도록 케어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계인데요. 호흡기계란 공기가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또 통로로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또 그리고 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흡기계 질환은 이러한 기관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우선 신체 조직 내 수분의 함유량의 감소로 코 속 점막이 건조해지거나 그 다음에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 순환량 감소, 또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 약화로 인해서 호흡 증가 시 피로도를 느낄 때도 호흡기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 반사 저하, 섬모 운동 저하, 기관지 내 분비물 증가 모두 다 감소 저하인데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역시 호흡기계 질환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의 독감은 겨울철에 유행을 하고요. 고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증상은 38도씨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현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두통이나 마른 기침, 또 전신 쇠약감, 인두통, 코막힘, 근육통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만성 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질환인데요. 흡연이라든가 또 매연에 노출되었을 때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이 되었을 때 이럴 때 증상은 심한 기침, 특히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에 끓는 기침이 특징적이고요. 점진적으로 호흡 곤란이 심화가 되고 또 전신 쇠약감이라든가 체중 감소, 잦은 호흡기의 감염,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가 생기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폐렴은 음식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흡임성 폐렴이 원인인데요.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고열이라든가 또 기침, 흉통, 호흡곤란, 화농성, 가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른 기침이나 짙은 가래를 뱉어내는 기침이 있을 수 있고요. 천식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천식의 원인은 꽃가루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죠. 강아지나 고양이 털, 배설물, 그리고 곰팡이, 대기오염, 황사, 매연, 먼지 등의 자극적인 물질, 자극적 냄새, 담배 연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 천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기침이 있고요. 숨을 내쉴 때 쌕쌕 거리는 호흡음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을 느끼고요. 점액의 분비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기도 경련이 있을 수 있고요. 알레르기성 비염도 천식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결핵인데요. 폐결핵의 원인으로는 영양 부족, 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당뇨병, 악성 종양, 만성 심부전, 그 외에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 사용 또한 폐결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인데요.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이죠.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있고요.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무기력 감과 같은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액성 또 화농성 객담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요. 호흡곤란과 흉막염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흡기계의 각 질환별 치료 및 예방인데요. 우선에 독감에 걸렸을 때는 안정을 취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합니다. 왜냐하면 고열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년 1회
예방접종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합니다. 만성기관지염은 오염된 공기의 노출을 피하고요.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기관지 내에 남아있는 가래를 반드시 배출해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고요.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또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요. 검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라든가 차가운 기후 또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 및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렴인데요. 폐렴에 걸리면 산소 공급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체위 변경, 기침 및 심호흡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환기를 해야 하고요. 적절한 습도 및 온도 유지,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 폐렴이겠습니다. 천식은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담배라든가 벽난로, 먼지, 곰팡이를 피하고요.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등을 또 피해야 합니다. 충분히 휴식을 하셔야 하고요. 또 수면 또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역시 줄이고요. 65세 이상이면 폐렴 구균 백신 예방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관지 확장제 사용 순서 또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따로 공부해 두시면 좋은데요. 기관지 확장제는 처음에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듭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쉬고요. 입을 열고 마개를 입으로 물고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1회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입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요. 약이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에 천천히 내쉬고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1분간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흡인기 뚜껑을 닫는 것이 기관지 확장제 사용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결핵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인데요. 위장장애라든가 홍조, 그리고 피부 발진은 없는지, 가려움증, 그 다음에 발열 같은 약물 부작용이 없는지 등의 관찰이 중요하고요.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검진하셔야 하고요. 가래 검사 또한 실시해서 조기 발견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첫 번째가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고혈압에 대한 정의는 140ml 수원 또 90ml 수원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ml 수원이 되겠습니다. 혈압은 음식 섭취라든가 음주, 또 통증, 혈압 측정 시간, 몸의 자세, 정신적인 긴장, 또 신체 활동이라든가 감정,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고혈압의 증상은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이는 증상을 보이고요. 이른 아침에 두통, 또 이명이라든가 팔다리 저림, 심장 및 신장 기능 장애, 코피,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다고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이 되어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 벽이 굳어지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맥경화증의 증상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짐,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불면증,
언어 장애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관상, 동맥 질환으로 흉통,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작이라든가 의식장애, 혼수, 반신불수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감소하면 하지의 조직이 괴사되기도 합니다.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아프거나 뒷골이 당기고요. 현기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억력 저하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 수축력 저하로 인해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 심부전인데요. 증상은 안전자세의 호흡이라든가 식욕 상실, 또 의식의 혼돈, 현기증, 지속적인 기침과 객담을 배출하기도 하고요.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허약감이라든가 피로, 호흡 곤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의 운동 시에 심한 호흡 곤란을 느끼고요.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되어서 의존성 부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부족으로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 산소 공급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노인에게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은 중추신경계 증상으로 현기증이나 두통,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 등이 있을 수 있고요. 피부 증상으로는 창백, 그리고 설염, 혀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빈맥, 저혈압, 숨가쁨,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고요. 소화기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오심, 변비, 복부 팽만감, 그리고 비뇨 생식기계 증상으로 성욕이 감퇴할 수 있습니다. 역시 심혈관계에 이어서 치료 및 예방, 그리고 관리법, 약물 치료 및 편견까지 질환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의 고혈압 치료 및 예방법인데요. 어, 가장 먼저 정상 체중 유지가 중요하죠. 정상 체중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혈압 상승뿐만이 아니라 혈압약의 효과를 낮춰주기 때문에 반드시 검주를 하셔야 하고요. 저염식이라든가 저지방식이,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억제하셔야 하고 심장에 무리 없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시는데 고혈압에 좋은 운동은 빨리 걷기, 또 조깅,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산, 수영 정도입니다. 시간은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일주일에 3에서 5일 정도는 하셔야 하고요. 강도는 속옷에 땀이 배일 정도, 그리고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면 고혈압 완화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관리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정상 체중 유지이죠. 과일과 야채,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요. 포화 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를 제한합니다. 염분은 하루에 6g 이하로 섭취를 하셔야 하고요. 약물 치료 편견으로 정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 없어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혈압이고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편견도 버리셔야 하고요.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고혈압의 합병증보다는 안전한 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조절되더라도 계속 약을 복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혈압이 조절된다고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의사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다음은 동맥경화증인데요.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이 되어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 벽이 굳어지면서 발생을 하잖아요. 반드시 검연을 하셔야 하고요.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저염 시기와 저지방 시기 요법이 필요하고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의 치료 및 예방은 비슷하지만 검주와 검연이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심부전인데요. 염분이라든가 수분 또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소량의 식사를 하셔야 하고요. 매일 체중을 측정해서 부종 정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독감이나 폐렴 예방 또 스트레스 조절도 필요하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혈인데요. 빈혈은 반드시 철분제와 또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 C를 반드시 함께 복용을 하셔야 하고요. 식사 시에 철분 섭취를 늘립니다.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특성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감소하고요. 최대 심박 출량과 심박 동수 역시 감소합니다.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역시 감소하고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맥의 약화로 하지부종과 정맥류 그리고 치질이 발생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의 특성입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을 살펴볼 텐데요. 노인에게서 잘 일어나는 근골격계는 첫 번째가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거나 없어져서 관절에 염증성 변화를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정상으로는 관절 부위의 통증이 있고요. 날씨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집니다.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요. 관절 변형 또한 일어날 수 있는데 무릎 관절에 관절액이 많아져서 무릎이 부어올라 모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는 근육 강화를 위해서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하셔야 하고요.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 역시 필요합니다. 또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요. 수영이라든가 편편한 흙길 걷기 또한 체조 등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등산, 에어로빅은 안 됩니다. 다음은 골다공증인데요.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어서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골절 발생이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여성의 폐경, 또 여성 호르몬 결핍,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일 때, 또한 운동 부족일 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또 부갑상선 질환을 앓을 때 또 40세 이후에 골절 경험이 있는 그러한 경우에도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당연히 칼슘 섭취 부족, 영양 흡수 장애 같은 것들도 골다공증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장기적 혈전 예방 약물 복용을 했을 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젊었을 때 본인 체중의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칼슘 섭취가 필요하고요. 적당한 체중 유지 또한 필요합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필요하고요.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어야겠고요. 운동을 할 때 수영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관절 골절인데요. 강한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하지 기능 부전, 시력 장애,
잘 안 보여서 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저체중, 보조기 사용 시에도 자칫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낙상을 하게 되고요. 알코올 섭취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상으로는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을 느끼고요. 이동에 제한이 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 등이 납니다. 예방은 당연히 낙상이라든가 과체중 안 됩니다. 노인이 되면 키가 줄어들고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는데요. 등뼈가 굽어서 머리를 낮추면서 가슴을 향하여 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얇아지고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잘 일으킬 수 있고요. 근긴장도와 근육량 저하로 인해서 신체적인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팔다리의 지방 감소, 엉덩이, 허리, 어깨의 피하 지방은 증가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뇨 생식 기계와 관련한 질환을 보겠습니다. 요실금이 있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요. 여성 노인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이 감퇴됩니다. 또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적어져서 윤활 작용 역시 감소해서 성교 시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방과 유방을 지지하는 근육이 위축해서 가슴은 처지고 작아지고요.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방광 기능과 대뇌 기능 저하로 인해서 빈뇨증이라든가 또 요실금, 야뇨증 등을 발생할 수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역시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동맥 혈관의 변화가 있고요. 대부분의 남성 노인이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잔뇨량이 증가하고요. 방광 용적이 250ml로 잦은 소변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선의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하죠. 원인은 노화에 따른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그리고 변비,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호르몬 생산 중지로 인한 요도 기능의 약화도 요실금의 원인입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로 감염과 또 복압 상승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복압성 요실금, 또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등이 있는데 복압성은 기침이나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이고요. 절박성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 역류성은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고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 또한 필요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인데요.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원인으로는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고 또 여성 호르몬은 증가하기 때문에 불균형을 이루어서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비만이라든가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했을 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소변을 배출할 수 있고요.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려운 빈뇨, 또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는 야뇨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저지방 식사와 또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셔야 하고요. 반드시 검주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부계인데요. 피부계는 노화에 따라서 피부가 건조하고 또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하고요. 피하 조직의 감소로 저체온이나 오한 또 압박에 대한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턱이 되기도 하고요. 발톱이나 손톱이 견고하고 두꺼워지면서도 잘 부서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고 검버섯이라든가 노인성 반점인 갈색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요. 여성은 머리, 겨드랑이, 엄보의 털이 감소하고 입가와 뺨 등 얼굴털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남성은 머리털과 수염이 줄고요. 여성과 마찬가지로 입가나 뺨에는 털이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 외에 가려움증, 또 통증, 지각 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소양증은 밤과 겨울철에 더욱 심해집니다. 피부에 난 상처가 회복이 지연이 되어서 궤양이 생기기가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계의 주요 질환을 보면 첫 번째 욕창인데요. 욕창은 장기간의 와상 상태, 누워있는 상태이죠. 그 다음에 뇌척수 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의 어려움, 또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지속적인 압력이 욕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양 부족과 또 체중 감소, 피하 지방 감소로 인해서 피부와 뼈 사이 완충지대가 감소하는 것도 원인이고요. 요실금 및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또 미생물이 번식해서 욕창이 생기기도 합니다. 욕창은 단계별로 증상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욕창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우선에 1단계에서는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고요. 피부를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서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면서 물집이 생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표피 또는 진피를 포함한 피부에 부분적인 손상이 있습니다. 3단계는 깊은 욕창과 괴사 조직이 발생하는데 진피와 피하 조직을 포함한 피부 전체가 손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이 되는데 피하 조직과 근막, 근육, 뼈나 관절을 포함한 심부 조직의 손상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욕창에 대해서 초기 대처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주위를 나선형 그리듯이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서 혈액순환을 촉진할 것,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키기, 또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욕창에 대한 치료와 예방법인데요. 침대는 2시간마다 그리고 의자나 휠체어는 1시간마다 자세 변경을 해 주셔야 하고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씻고 말릴 것,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주름을 반드시 펴 주셔야 하고요.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합니다.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천골 부위의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은 금지받습니다. 왜냐하면 압력받는
부위에 순환을 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 주는 것이 좋고요. 파우더 역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파우더는 화학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땅구멍을 막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 피해야 하고요. 손톱에 긁히는 일이 없도록 손톱은 짧게 잘라 드립니다. 피부계 질환, 두 번째는 피부 건조증인데요. 원인은 실내외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잘 발생을 합니다. 또 비누와 세정제, 알코올 사용을 할 때도 피부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목욕 중에 뜨거운 물 사용 역시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 피부 발적이나 부종 또는 통증,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에 습도를 조절해야 되겠죠.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하고요.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삼가하셔야 하고요. 목욕이나 샤워 시에는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합니다. 또 목욕 후에는 물기를 두드려서 말리고 완전히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대상포진인데요.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과거에 수두를 앓은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신체 저항력이 약해지는 경우에 갑자기 증식할 수 있습니다. 정상으로는 가려움증, 저림 또는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수포,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수포는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에 일어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는데요.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으셔야 하고요. 적절한 영양 및 휴식 등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오미인데요. 가려움증, 특히 밤에 그 가려움증이 심하고요. 물집이라든가 고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밤에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씻어냅니다. 왜냐하면 옴진드기는 밤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와 접촉 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내복과 침구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 후에 3일 이상 사용 금지, 또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림질을 한 후에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심하면 병원을 방문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머릿니입니다. 머릿니는 출혈과 가려움증, 심한 경우에는 수면 장애나 걷는 부위 위에 피부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역시 가려움증, 그리고 수면 장애, 피부의 상처, 심하게 물린 자리에는 피부가 변색되고 또 딱딱해집니다. 치료는 살아있는 머릿니 감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하고요. 성충 확인이 되지 않고 석회만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대상자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 예를 들면 모자라든가 헤드셋 등과 접촉을 금지하셔야 하고요.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데 5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 시에 3일 되기 때문에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시고요. 진공 청소기 등으로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가구와 방안을 꼼꼼히 청소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인데요. 노인에게서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것 중에 첫째가 기저귀 피부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피지선, 즉 기름샘이죠. 기름샘의 활동이 증가한 부위에서 발생이 되고요. 피부가 붉게 변하며 마치 생선 비늘과 같은
흰색의 인설이 동반이 됩니다. 간찰지는 피부 접히는 부위의 붉은 변화와 감염 등에 의해서 악화가 됩니다. 노인성 자반은 장기간의 자외선에 노출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고요. 강력한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에 의해서 출혈 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등과 팔의 경계가 뚜렷하며 노인 학대를 당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 문신인데요. 이 우정 문신은 피부병은 아닙니다. 일제시대부터 6.25 당시에 10대에서 20대 여성들 사이에 유행한 팔뚝 문신인데요. 위안부 차출이라든가 사할린 강제 이주, 피난 등의 일을 겪으면서 나타난 유행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계 주요 질환입니다.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 또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의 저하로 신체 활동이 감소해서 나타나고요. 또 감각 둔화라든가 정서 조절 불안정, 운동 부족으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 단기 기억은 감퇴되나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앞으로 구부린 자세와 느리고 발을 끄는 듯한 걸음걸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되는 경우에 신경계통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치매라든가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 질환이 신경계통의 주요 질환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각기계입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의 특성으로는 첫 번째 시각인데요. 시각은 지방이 감소하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요. 눈이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막이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며 눈 자극감이라든가 불편, 각막에 궤양이 일어날 수 있고요. 눈물의 양은 감소해서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해서 불편감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각막 반사 저하로 손상이나 감염에 둔감해지고요.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황화 현상이 일어나면 보라색이라든가 또 남색, 파란색을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밝은 곳을 좋아하게 되고요. 눈부심이 증가하고 시력 저하라든가 빛 수능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인데요.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집니다. 또 외도의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증가하고요. 이관은 내측으로 위축됨에 따라서 좁아집니다. 귀지가 더욱 건조해져서 외도의 폐쇄 우려가 있고요. 고막은 두꺼워져서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아 음의 전달 능력은 감소합니다. 소리의 감수성, 말의 이해, 평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노인성 난청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흔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귀 질환이 없어도 이명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각은 혀의 유도가 위축이 되면서 돌기의 미래 개수와 기능이 감소하고요. 입과 입술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침 분비량 및 후각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맛 감지 능력의 저하로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촉각은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지 쉽게 접촉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가 증가합니다. 통증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인해서 반응이 둔감해서 다쳐도 통증을 잘 호소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기계의 주요 질환 첫 번째는 녹내장인데요.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적정 안압은 15에서 20이고요. 정상은 좁은 시야, 눈 이물감, 그리고 어두움에 대한 적응 장애, 색깔 변화에 대한 인식 장애, 또 뿌옇게 혼탁한 각막, 안구 통증,
두통이나 구역질, 실명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은 머리가 피로 몰리는 자세, 예를 들면 물구나무 서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 윗몸 일으키기 운동과 같은 것들은 피해야 하고요. 고개 숙인 자세는 피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백내장인데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고요.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증상은 색구별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동공에 흐린 백색의 혼탁이 있습니다. 또 불빛 주위에 무지개, 밤과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녹내장과 백내장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구별법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 시신경 손상, 두통과 안구 통증, 좁은 시야,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것이고요. 백내장은 혼탁한 수정체, 또 동공의 흐린 백태, 통증 없는 흐린 시력, 밝은 불빛의 눈부심, 불빛 주위에 무지개 등이 있는데요. 비업자로 시작한다라는 것, 백내장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각기계 세 번째는 노인성 난청입니다. 노인성 난청 증상으로는 스, 츠, 트, 프, 크와 같은 음에서 난청이 일어나고요. 소리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언어 구분 능력, 평형 감각의 저하 현상을 겪습니다. 노인성 난청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치료는 없다라는 것,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고 보청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청기는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소리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험 모두 잘 보시고요. 끝까지 모두 지치지 마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코콕이었습니다.